안녕하세요. 작가식탁TV 이작가입니다. 돈 안 드는 우리 초등아이 국어 공부법 궁금하신가요? 이것을 시키면 됩니다. 이것을 시키면 우리 아이의 실력이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리 내서 끊어 읽기입니다. 이게 뭐야 하실 텐데, 소리 내서 끊어 읽기 그 효과가 아주 큽니다. 소리 내서 끊어 읽게 하면 아이의 실력이 보이고요. 또한 아이의 국어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 가지고 올게 하고, 교과서가 없으면은 독해 문제집이라도 이제 독해 문제집 안에 어떤 지문들 읽게 한번 시켜보세요.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읽게 시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떤 속도로 읽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으로 읽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 아이가 이해하면서 읽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집중하지 않고 그냥 대충 빨리 읽으려 하고 있는지, 뭔가 단어들을 빼먹고 읽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줄을 건너뛰기 하면서 읽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글을 다 쓰고 나서 아이에게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면은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한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그냥 합격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읽어보라고 이렇게 시키면은 잘 이해하고 있구나, 잘 집중하고 있구나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친구들, 그냥 대충 빨리 읽어내려가려고 하는 친구들, 빨리 읽고 끝내야지 하는 친구들, 집중 못해서 이 줄로 읽어내려가다가 한 줄 빠먹고 그 다음 줄로 내려가서 읽거나, 문장을 읽으면서 단어를 이제 빠뜨려서 읽는 경우들, 어떤 조사를 빠뜨려서 읽는 경우들, 이게 눈으로 들어옵니다. 또 이 친구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 있구나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꾸 여러 번 소리 내서 읽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리 내서 읽게 하는 것 돈 들지 않잖아요. 돈 안 드는 가장 쉽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소리 내서 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소리 내서 아이가 읽어 내려가잖아요. 자, 1차적으로 우리 아이는 글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글을 읽게 됩니다. 1차적인 읽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게 되죠. 2차 읽기 방법, 입으로 소리 내서 읽기. 자, 그게 내 귀에 들려온단 말이에요. 3차 읽기 방법은 바로 귀로 들으면서 읽기. 그리고 4차 방법은 바로 음파에 의해서 전신으로 이제 읽어 내려가는 그런 어떤 4차적인 어떤 읽기 방법으로 완성되는 읽기가 바로 소리 내서 읽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 이제 따라 읽기를 시킵니다. 선생님이 읽은 거 그대로 어느 부분에서 끊어 읽는지, 어느 부분에서 강조하면서 읽는지 파악해서 읽어봐 하면은,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요, 방금 이야기해 드렸죠. 소리 내서 읽기가 단순히 읽기가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로까지 진행되는 읽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1차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소리 내서 읽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먼저 읽은 것을 따라 읽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같이 이제 시선은 글자를 향하고 선생님의 어떤 말에 귀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데, 시선은 딴 데로 가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을 막 기억했다가 대충 내뱉어서 읽어 내려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 시간만 때우겠다, 그런 식으로 읽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리 내서 읽기, 이 국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피드백이 중요하다? 어머니께서 옆에 있으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 앞에서 읽게 하라, 부모님 앞에서 읽게 하라, 혹은 선생님 앞에서 읽게 하라, 혹은 카메라 앞에서 읽게 하라는 겁니다. 저희 이 수업하는 친구들 경우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앞에서 읽게 할 때도 막 딴청 피우다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읽게 하면은 그때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경이 쓰여서 내가 읽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 안에 담기게 될 텐데 엉망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이 카메라를 켰을 때는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정성껏 글을 읽어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읽기, 부모님이 함께 혹은 카메라 앞에서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연습해 나가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는요, 또 발표하면서 보면은 자신이 쓴 글을 이제 발표하잖아요. 소리내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 읽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문장의 오류들을 있잖아요. 어색한 낱말이라든가 어떤 문장 구조의 그 흐름이 좀 어색한 부분들, 그런 오류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묵독으로 읽을 때와 다르게 소리내서 읽게 하면은 잘못된 것들을 점검하기 좋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소리내서 읽게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 수정해 나가면서 다시 또 올바르게 고쳐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글을 완성하게 하는 그런 어떤 수업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정에서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해 나가면은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 끌어올릴 수 있다. 예, 그리고 또한 국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아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정성 들여서 읽게 하라. 소리내서 읽게 하라. 자, 소리내서 끊어 읽게 하라. 제대로 끊어 읽게 하라. 바로 의미 단위로 제대로 전달이 되게끔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앞서서도 얘기했죠. 눈으로 가고 그리고 입으로 내뱉고 귀로 들으면서 전신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휘력도 키울 수 있고요. 문장력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글의 맥락이라든가 구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한 독해력을 키울 수 있고요. 거기다가 또 기억력 또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 워털루대 맥클라우드 교수가 95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한 그룹은 소리 없이 읽게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남이 읽어주는 것을 듣게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은 자신이 읽고 녹음해서 듣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직접 소리내서 읽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 소리내서 읽었을 때 10% 이상 기억력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예, 소리내서 읽기에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떤 시험 공부할 때 저 또한 학창 시절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소리내서 읽었을 때 성적이 좀 좋았습니다. 이 또한 왜냐? 기억력이 더 높았다는 어떤 실험 결과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해서 우리가 어떤 국어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꼭 국어 공부가 아니더라도 사회 과목이든 과학 과목이든 영어 과목이든 전 과목에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 나갈 때 기억력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지 않나. 소리내서 읽어 나가는 것, 정성 들여서 읽어 나가는 것, 이 좋은 습관, 다시 말해서 정성 들여서 읽어 나간다는 게 어떤 정독이잖아요. 정독의 습관을 갖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인 어떤 챌린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호흡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누가 빨리 읽나를 좀 대결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호흡으로 더 길게 이야기했다? 내가 더 길게 얘기했다? 이런 것에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한 호흡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제대로 끊어서 읽도록. 예, 그게 사실은 더 잘하는 것임을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읽어내려가라 했을 때 막 어려운 단어 앞에서 특히나 더 막 대충 읽어내려가려고 해요. 막 어렵고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충 읽어내려가려고 해요. 자신에게도 어려운데, 예, 힘든 단어인데 그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제대로 읽어내려가지 않는다면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읽기 또한 제대로
저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너네 피아노 공부하잖아. 피아노에서 스타카토처럼 읽기 또한 어떤 감정을 갖고서 쉬어줄 때 쉬어주면서 강조할 부분은 강조해가면서 읽어줘야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쉼표, 맞춤표의 쓰임을 좀 무시하고 맞춤표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쉬어줘야 되는데 바로 휘리릭 읽어 내려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부호는 왜 있는지, 띄어쓰기가 왜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소리내서 읽고 제대로 끊어서 읽고 제대로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었을 때 상대방에게 얼마나 더 명확하게 그 글이 잘 전달이 되는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더 잘 전달이 되는지 정확하게 끊어 읽고 제대로 이해하며 읽었을 때 자신이 제대로 읽으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 또한 상대방이 무엇을 전달하려 하는지 그 의미 파악이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한번 집에 있는 교과서 혹은 독해 문제집 안에 지문 좋습니다. 읽어보라고 하면 보입니다. 아이가 그 어휘를 알고 있더라도 그거를 그 쓰임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읽어 내려가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아, 이 친구가 아직 이 어휘의 어떤 쓰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아직 이 문장 형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익숙해지도록, 이런 어떤 문장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읽어 내려가게 하고, 그렇게 계속 연습시켜 나가다 보면은 분명 국어 실력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초등시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국어 공부의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우리 아이 이제 저학년도 아니고 고학년인데 굳이 그렇게 소리내서 읽어야 할까요? 예, 소리내서 읽기의 효과 말씀드렸죠. 이해력을 올릴 수 있고 어휘력도 올릴 수 있고, 예, 문장력도 올릴 수 있고, 어떤 글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요. 독해력을 올릴 수 있는데, 예, 다만 계속 이제 소리내서 읽다 보면 목이 아프잖아요. 긴 시간 계속 읽다 보면 목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읽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이런 습관을 갖는다면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글 읽기, 문자 읽기, 책 읽기의 어떤 유창성을 길러주자는 겁니다. 한호흡 챌린지, 빠르게 읽기가 중요하지 않다. 제대로 읽어야 된다. 제대로 된 어떤 감정을 갖고 그 어휘에 맞는 어떤 감정을 갖고서 그 글 쓴 의도대로 명확하게 전달해 낼 수 있도록 글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아주 맛깔나게 글을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능력을 키워주시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돈 들지 않죠? 집에 다 독해 문제집 한 권씩 있죠. 교과서 있잖아요. 꺼내서 읽고 소리내서 읽게 하라. 그런데 아이 스스로 그냥 소리내서 읽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드백, 점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읽게 하고, 부모님이 바쁘다?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 읽게 하고, 스스로 카메라에 읽고 나중에 부모님 시간 냈을 때 확인하게끔 그런 식으로라도 접근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